월간 공모주, 오늘은 3월 공모주 하이라이트를 되돌려보고 4월에 예정된 공모주 일정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3월 공모주 하이라이트입니다. 3월 공모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3월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 평균 상승률은 74% 수준으로 80%에 육박했던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증시 변동폭이 컸던 올해 2월 평균 상승률 65%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작년 11월부터 반등한 공모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3월에 상장한 공모주 종목은 총 9건, 이 중 상장일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SK바이오사이언스, 네오이뮨텍, 라이프시멘틱스 이렇게 4건이었고 상장일 따상 또는 상장 후에 따상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도 4건이 있었는데 역시 자이언트 스텝,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포함되었고 바이오다인, 사이버원은 시초가 더블은 실패했지만 상장 후 따상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던 4건의 종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모주 한자는 3월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던 4건의 공모주를 하이라이트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상장 후 최고가 기준 공모가 대비 280%의 수익률로 3월 공모주 중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역대 1위의 기관 경쟁률, 공모가 기준 시총 1000억 수준의 소형주, 비교적 높은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등 공모주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장외 시세는 그리 높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 상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은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테마가 상장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이언트 스텝은 공모주가 테마를 제대로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알려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공모주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따상까지 성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으나 상장 후 둘째 날부터 하락하여 현재는 상장일 시초가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과 비교되었던 국민 공모주 타이틀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쉬운 것은 따상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균등 배정이 적용된 후 이제 대여의 따상이 힘들어질 거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총이 조단위이면서 상장일 따상을 간다는 것 자체가 SK바이오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한 듯한 증시와 점점 더 고평가되는 공모가의 영향, 거기에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상장일 주가의 키맨이 된 개인 투자자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는 공모가가 저렴하지 않는 한 대여의 따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월 식스센스급 반전을 만들어낸 바이오다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상장의 시초가도 공모가 대비 33%밖에 상승하지 못한 탓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4일간 내리 상승하더니 결국 따상보다 높은 180%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다인은 판매 청구권이 있는 바이오 공모주의 승리 공식을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로 20%대의 유통 가능 주식 비율에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0%대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공모주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쉬움이 컸던 공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고추가 왜 매운지 제대로 알려준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은 상장일 따상이나 다름없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기관 경쟁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상장 직전 장외 시세 또한 공모가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 조금은 긴가민가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공모가 기준 시총이 440억으로 굉장히 작은 소형주였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했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바이오다인처럼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자릿수에서 무려 40%까지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버원처럼 시총이 매우 작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총 1000억 미만의 소형주면서 최종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면 상장의 시초가가 다소 낮게 형성되더라도 버텨볼만 하다는 점도 사이버원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장일 장 초반 불안하게 시작했던 제노코 역시 사이버원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라이프시멘틱스는 상장일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한 후 하한가로 장마감하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건 따상이 아닌 따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시초가 더블 후 하한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스포츠로 본다면 가히 진기명기라고 할 만한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4월 공모주 기업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에 청약 일정이 있는 공모주는 기업이 6건, 스펙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3월 말 청약 일정이 잡혀있던 아모센스는
5월 3일로 청약 일정을 연기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면 고정 댓글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대기 중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먼저 4월 첫 번째 공모주는 유산균 프리미엄 브랜드인 댐프스를 보유한 HPO입니다. 청약 일정은 4월 8일에서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1000억 규모로 중형 공모주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 공동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며 아직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곳에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4월 둘째 주에는 승강기, 로봇 등 산업용 감속기를 개발하는 해성 TPC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이삭 엔지니어링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청약 일정이 동일한 데다가 공모가 밴드 상단이 11,500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공모 규모는 해성 TPC가 115억, 이삭 엔지니어링이 242억으로 이삭 엔지니어링이 2배가량 더 큽니다. 두 기업의 청약 일정이 겹치기는 하지만 많은 인기가 예상되는 소형 공모주로 모두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핀테크 테마를 품고 있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기업 쿠콘입니다. 쿠콘은 웹캐시의 자회사, 웹캐시 벡터가 최대 주주인 웹캐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청약 마감일은 4월 20일로 겹치는 일정이 없고 공모 규모는 650억 수준의 중형급 공모주에 해당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 온습도 측정 센서 기업 삼형 SNC가 대기합니다. 청약 마감일은 4월 27일로 역시 겹치는 일정이 없고 공모 규모가 111억 소형 공모주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4월의 마지막은 또 특급 대여가 장식할 예정입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에서 독립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청약 일정은 4월 28일에서 4월 29일인데 환불일이 5월 3일로 환불일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비례 청약자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공모 규모가 무려 2조 2천억 수준으로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 규모 1.5조보다 7천억 이상 큰 특급 대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높은 공모가, 무거운 시총임에도 따상까지 갔다는 점에서 SKI테크놀로지 또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인수단은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별 최저 등급 기준으로 청약 한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PO의 경우 대신증권에서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약 5억까지 청약 가능하고 키움증권에서는 약 1.5억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해성 TPC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에서 온라인 등급 기준 2,3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하며 고객 등급에 따라 한도가 높아지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신한금융투자에서 고객 등급 제한 없이 약 3억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쿠콘의 경우 하나금융투자에서 2.8억, 삼성증권에서는 6천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삼형 SNC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온라인 기준 약 1.4억까지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청약 한도보다 균등배 정물량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균등 배정 물량은 약 124만 주, 한국투자증권은 약 86만 주, SK증권은 약 38만 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약 9만 5천 주로 동일합니다. 아직 증권사 복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건수를 대입하여 바로 균등 배정 예상 수량을 뽑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1주 배정받을 확률이 10에서 2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참여하는데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한 청약 건수가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모든 증권사에 청약을 한다면 5주에서 6주까지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주 한 장과 함께 5가지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확인해보고, 두 번째, 유통 가능 비율이 안정적인 종목은 무엇인지, 세 번째, 상장일의 무게가 가벼워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종목도 살펴보고, 네 번째, 공모가는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다섯 번째, 청약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주는 메리트가 없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 여포는 나야 나. 장외 거래 시세가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면 쿠콘이 공모가보다
106% 높은 장외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4월의 장외 여포는 단연 쿠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SKI 테크놀로지와 같이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 없거나 정확한 장외 시세 확인이 불가능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장외 거래 시세의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통 가능 황금 비율을 찾아라. 전체 주식 중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낮은 순으로 보면 해성 TPC가 21.6%, 이삭 엔지니어링 26.4%, HPO 26.5% 순이었으며 이 중 해성 TPC와 이삭 엔지니어링은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이 공모주뿐이라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장일 날쌘돌이는 누굴까요? 공모가와 유통 가능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상장일 무게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일 주가에 탄력이 붙는다면 무게가 가벼울수록 힘을 덜 들이고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상장일 날쌘돌이는 115억의 무게인 해성 TPC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197억의 무게인 삼형 SNC, 236억 수준의 이삭 엔지니어링 순이었습니다. 이 기준 역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수치이며 무게가 가볍다고 상장일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본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공모가 밴드 상단에 적용된 PER이 몇 배인지 계산해보고 유사기업의 PER과 비교하여 공모가가 저렴한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성 TPC와 삼형 SNC는 특례 상장 케이스로 미래 당기순 이익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PER을 산출할 수 없어 제외하겠습니다. 3월 공모주 중 유사기업 PER 대비 공모가 밴드 상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기업은 쿠콘입니다. 쿠콘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PER 17.6배인 것에 비해 유사기업인 웹캐시의 PER은 28배 수준이기 때문에 쿠콘의 공모가는 3월 공모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경우 유사기업 중에 2020년 적자 기업이 다수라 2019년 SM코어의 PER 30.8배를 참고해보면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PER 20.3배 수준인 이삭 엔지니어링의 공모가도 저렴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의 PER은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한편 HPO의 공모가 밴드 상단에 적용된 PER은 26.7배로 업종과 규모 면에서 가장 유사한 노바렉스의 PER이 14.5배인 점을 감안하면 공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4월의 끝판왕이 될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가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유사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의 PER 74배보다 높은 84.9배가 나왔습니다. 공개된 정보만 봤을 때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가는 고평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2차 전지라는 테마의 특성을 고려하면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지난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 실적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약할 건데 서비스 안 주시나요? 브루마블의 우대권이 있듯 공모주에는 판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판매 청구권은 향후 주가 하락 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로 모든 종목에 부여되는 권리는 아니며 주관사가 기업을 발굴해서 상장하는 성장성 특례 상장 케이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4월 공모주 중에는 삼형 SNC가 바로 성장성 특례 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판매 청구권이 있는 종목에서 가족명의 계좌로 청약할 때 주의사항은 대체 출고를 하게 되면 판매 청구권 효력이 상실되니 청약 시 꼭 본인의 당사 계좌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형 공모주는 한 주도 추첨을 통해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해성 TPC,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하는 삼형 SNC는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근등으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소형 공모주는 아니지만 주당 단가가 높은 쿠콘 역시 청약 계좌 수가 많은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이 주관하기 때문에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근등으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HPO의 경우 대표 주관사인 대신증권의 근등 배정 물량이 4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으로 4주 이상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삭 엔지니어링 또한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큰 규모의 IPO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 계좌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균등 배정도 3주가량 배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희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모주 열기와 높은 수익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4월에 청약할 수 있는 공모주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또한 4월 공모주는 올해 3월까지의 공모주보다 다소 매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SKI 테크놀로지가 4월 마지막 주 일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를 두고 벌써부터 말이 많지만 이변이 없는 한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의 청약 이벤트가 4월의 공모주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공모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된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